안녕하세요, 만자입니다. 오늘은 갤럭시 S24에서 사진 및 영상 촬영을 할 때 조금 더 편하게 그리고 더 좋은 퀄리티로 촬영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몇 가지의 설정과 함께 꿀팁을 준비했습니다. 카메라 설정은 기본 카메라 왼쪽에 있는 톱니바퀴 아이콘을 선택을 하면 됩니다. 이번 갤럭시 S24에는 원 UI 6.1 버전이 탑재가 되면서 카메라 설정에서도 원 UI 6.0 이전 대비 변경된 부분 몇 가지가 있는데 바로 인텔리전트 최적화입니다. 인텔리전트 최적화는 카메라 어시스턴트에서 제공하던 촬영 속도 기능인데 원 UI 6.0에서는 고급 인텔리전스 옵션, 6.1에서는 인텔리전트 최적화로 변경됐습니다. 인텔리전트 최적화는 사진 촬영 후 후처리를 통해서 화질 최적화에 도움을 주는 기능인데 하단에 명시된 설명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사진 모드에서만 적용됩니다. 하지만 인텔리전트 최적화를 실제로 사용을 해보면 드라마틱한 차이는 느끼지 못합니다. 가장 먼저 조명을 사용해서 빛이 밝은 곳에서 최소, 중간, 최대 그리고 최대와 함께 장면별 최적 촬영 기능을 사용을 했을 때 빛이 좋은 환경이라서 그런지 색감, 노이즈, 선명도 등에서는 차이를 느끼지 못합니다. 조금 더 확대해서 비교를 했을 때 역시 선명도와 노이즈, 색감에서 차이를 느끼지 못할 정도로 거의 동일했습니다. 이번에는 그 차이를 더 확실하게 비교해 보기 위해서 조금 더 확대를 해봤지만 동일하게 차이를 느끼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다소 빛이 부족한 실내 주차장에서 비교 촬영을 해봤습니다. 비교적 어두운 바이크 앞바퀴와 빛이 밝은 헤드라이트, 그리고 색감이 풍부한 파란색과 황동색 부분, 바닥의 녹색과 벽면의 노란색, 밝은 보라색 등을 비교해 보면 솔직히 차이를 느끼지 못합니다. 그나마 헤드라이트 아래쪽 어두운 부분을 확대해서 비교를 했을 때 인텔리전트 최대 그리고 장면별 최적화를 사용해서 촬영한 왼쪽 사진이 더 선명하게 촬영된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나머지 3장의 사진은 AF가 바퀴 쪽, 그리고 가장 왼쪽의 사진은 AF가 헤드라이트 안쪽으로 잡혔기 때문에 발생한 차이이기 때문에 인텔리전트 최적화 기능에 따른 차이는 아니었습니다. 물론 상황에 따라서는 화질 최적화에 따른 차이가 발생될 수도 있지만 일상생활에서 사용하기에는 큰 차이는 없었기 때문에 사진을 확대해서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면 최대로 설정, 반대로 확대해서 보는 경우는 거의 없다, 그냥 평범하게 사용한다, 그렇다면 최소로 사용하는 것 추천드립니다. 다시 카메라 설정으로 나와서 촬영 버튼 밀기를 선택하면 버스트샷 촬영과 함께 GIF 만들기 중에서 선택할 수가 있는데 버스트샷 촬영은 촬영 버튼을 누른 상태에서 밑으로 내리면 연사 촬영을 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밑에 있는 고급 사진 옵션에서 고효율 사진은 사진 용량을 줄여주는 기능인데 실제로 1200만 화소에서 촬영을 했을 때와 5000만 화소에서 촬영을 했을 때 고효율 사진 사용 유무를 비교를 해보면 화질적인 부분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왼쪽은 고효율 사진 기능을 사용하지 않고 촬영한 사진, 오른쪽은 해당 기능을 사용해서 촬영한 사진입니다. 우선 왼쪽 사진에서 검정색 부분을 보면 오른쪽 사진 대비 밝고 어두움의 차이가 더 넓게 표현이 됐습니다. 그리고 노란색 역시 오른쪽 사진보다 더 진하게, 파란색 배경은 왼쪽 사진이 실제 색과 더 비슷하게 촬영이 됐습니다. 파일 용량에서도 비교를 해보면 1200만 화소 기준 고효율 사진을 사용을 했을 때는 2.53MB, 사용하지 않았을 때는 3.6MB, 대략 1MB 정도의 차이가 발생됐습니다. 이 정도면 화질 차이를 감안을 했을 때 오히려 고효율 사진 기능을 사용하지 않는 게 더 좋은 듯 합니다. 그런데 화소수가 높아지면 용량 크기에서 차이가 많이 발생하게 되는데 5000만 화소 기준 고효율 사진을 사용하지 않았을 때는 6.68MB, 해당 기능을 사용을 했을 때는 2.61MB로 대략 4MB 정도 차이가 발생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5000만 화소 또는 2억 화소로 촬영을 많이 하는 경우에는 고효율 사진 기능을 사용해서 파일 용량 크기를 줄이는 것 추천드립니다. 하지만 고화소로 촬영을 많이 하지 않는다면 해당 기능은 사용하지 않는 것 추천드립니다. 여기에 해당 기능을 사용하면 일부 어플이나 웹사이트에서 호환이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다시 카메라 설정으로 나와서 밑에 있는 보이는 대로 셀피 저장은 셀피와 셀피 동영상 촬영을 좌우 반전 없이 그대로 저장할 수 있기 때문에 사용하는 것 추천드립니다.
이번에는 동영상 촬영 설정인데 가장 먼저 자동 FPS를 선택하면 사용 안함, 30프레임 동영상만 30프레임 및 60프레임 동영상 중에서 선택할 수 있는데 해당 기능 사용하지 않는 것 추천드립니다. 해당 기능은 빛이 부족할 때 프레임의 속도를 자동으로 최적화해서 더 밝게 촬영할 수 있는 기능이라고 명시되어 있는데 여기까지만 보면 사용하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하지만 해당 기능을 사용을 해보면 조금 더 밝게 촬영할 수 있는 대신에 프레임 드랍 현상이 발생합니다. 왼쪽은 자동 FPS를 사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60프레임으로 촬영한 영상, 오른쪽은 왼쪽과 동일하게 60프레임의 자동 FPS를 사용해서 촬영한 영상인데 오른쪽 영상에서 움직이는 순간순간마다 프레임 드랍 현상이 분명하게 발생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뒤로 나와서 밑에 있는 고급 동영상 옵션에서는 높은 비트레이트 동영상 그리고 HDR10 플러스 동영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HDR10 플러스를 사용하면 색상 및 밝고 어두움의 차이를 최적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높은 비트레이트 동영상을 사용했을 때와 사용하지 않았을 때 그리고 HDR10 플러스를 사용했을 때와 사용하지 않았을 때 영상을 비교해봤습니다. 얼핏 봤을 때는 가운데 영상만 조금 더 밝게 촬영된 것처럼 보이는데 자세히 보면 두 가지의 기능을 모두 사용한 왼쪽 영상의 색감, 밝기, 어두움의 차이, 화질 모두 더 좋게 촬영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선 바닥의 그림자를 보면 가운데와 오른쪽 영상 대비 왼쪽 영상이 더 선명하게 표현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밝고 어두움에서도 왼쪽 영상이 더 넓게 촬영된 것을 볼 수 있는데 왼쪽 영상을 보면 바퀴는 어둡게 하지만 하얀색 뒷 배경은 더 밝으면서도 더 진하게 노란색 역시 더 진하게 하지만 바로 밑에 있는 밝은 보라색은 더 밝게 촬영이 됐습니다. 그리고 연료 탱크의 색을 보면 가운데 영상과 오른쪽 영상은 전부 짙은 색으로 표현이 된 반면에 왼쪽 영상에서는 앞쪽은 푸른 파란색, 뒤쪽으로 갈수록 짙은 파란색으로 표현이 됐을 정도로 색 표현에서 더 넓게 촬영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상 촬영에서는 높은 비트레이트와 함께 HDR10 플러스는 함께 사용하는 것 추천드립니다. 다시 카메라 설정으로 나와서 밑에 있는 수직, 수평 안내선은 사용하는 것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하단에 있는 설정 유지는 카메라를 종료 후 다시 시작을 했을 때 그동안 사용했던 설정이 초기화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기능인데 선택을 해서 자주 사용하는 기능은 사용하는 것 추천드립니다. 이번에는 카메라 어시스턴트 설정인데 해당 기능은 기본적으로 제공되는 기능은 아닙니다. 갤럭시 스토어에서 다운받을 수 있는 굿락을 설치한 다음에 굿락 안에 있는 카메라 어시스턴트를 설치하면 이렇게 기본 카메라 설정에 추가되는 기능입니다. 5000만 화소 기준 자동 HDR 사용 유무와 함께 인텔리전트 최대를 사용해서 촬영한 사진을 나란히 놓고 비교를 해보면 오히려 자동 HDR 기능을 사용하지 않은 사진이 더 좋습니다. 특별히 화분에 있는 하얀색 자갈 돌멩이를 보면 자동 HDR 기능을 사용한 왼쪽 사진은 경계가 무너지는 반면에 오른쪽 사진은 돌멩이와 돌멩이 사이 경계가 무너지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확대해서 보면 그 차이 더 분명하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확실히 자동 HDR 기능을 사용하지 않은 오른쪽 사진에서 하얀색 돌멩이 경계가 무너짐이 덜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자동 HDR 기능이 작동하면 밝고 어두움의 차이를 더 강조하기 때문에 하얀색이나 어두운 부분의 경계가 무너지는 현상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당 기능은 사용하지 않는 것 추천드립니다. 하단의 부드러운 사진 질감은 말 그대로 조금 더 부드러운 느낌으로 촬영할 수 있는 기능인데 선택을 해보면 사용 안함, 부드럽게, 더 부드럽게 중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해당 기능을 사용하지 않았을 때 부드럽게 그리고 더 부드럽게를 사용해서 촬영한 사진을 나란히 놓고 비교를 해보면 큰 차이는 느끼지 못합니다. 이렇게 확대를 해야만 약간의 차이를 느낄 수 있습니다. 밑에 있는 왜곡 보정은 사진의 왜곡을 자동으로 보정하는 기능인데 사용하는 것 추천드립니다. 하단에 고해상도 설정에 있는 어댑티브 픽셀은 저조도 환경에서 노이즈를 줄여주면서 조금 더 좋은 화질로 촬영할 수 있는 기능인데 사용하는 것 추천드립니다. 해당 기능을 사용했을 때와 사용하지 않았을 때 촬영한 사진을 비교해보면 우선 두 사진 모두 다 ISO 1000, 조리개 값은 f1.7, 셔터 스피드는 24분의 1초로 촬영을 했습니다.
왼쪽은 어댑티브 픽셀을 사용해서 촬영한 사진인데 오른쪽 사진과 비교를 했을 때 바닥이 조금 더 밝게 촬영됐습니다. 그리고 하트 모양의 구조물 밑에 있는 회색 부분 역시 더 밝게 촬영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어두운 부분을 더 밝게 촬영을 했음에도 노이즈가 현저하게 증가하는 현상이 없었기 때문에 해당 기능은 사용하는 것 추천드립니다. 다시 뒤로 나와서 즉시 촬영은 사용하는 것 추천드립니다. 해당 기능을 사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촬영 버튼을 누르고 있으면 사진 촬영은 되지 않습니다. 버튼에서 손을 떼는 순간 촬영이 됩니다. 이와는 다르게 해당 기능을 사용하면 버튼을 누르는 순간 촬영이 되다 보니까 조금 더 빠르게 촬영할 수 있습니다. 밑에 있는 사진 모드에서 동영상 촬영은 사용하는 것 추천드립니다. 해당 기능을 사용하면 사진 모드에서 촬영 버튼을 길게 누르면 바로 영상 촬영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갤럭시 S24에서 사진 및 영상 촬영을 할 때 조금 더 편하게 그리고 조금 더 좋은 화질로 촬영하는 데 도움이 되는 몇 가지의 설정과 함께 꿀팁에 대해서 소개를 했습니다. 오늘 영상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럼 저는 다음번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이상으로 만장이었습니다.